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3월 2주차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일요일인데요. 부산 경마가 저번 주까지는 내측이 좀 다소 무거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내측이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어요. 이게 주로 자체가 지금 워낙 막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의 주로의 변수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서울도 양호주로, 근데 이제 뭐 아직 토요 경마를 하기 전이라서 주로 상태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를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마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상벌위원회 때문에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제주 경마에서 금지 약물 검출 우려가 또 터지면서 또 좀 어수선했어요. 여기에 이제 일요일에 대상경주까지 겹쳐서 있는데, 헤럴드 경제배 대상경주 장거리 2000m인데 부산에서 마필들이 많이 올라갔고, 서울의 강풍마와 부산의 클리넛, 그리고 석세스 맥파, 스피드연까지 인기 마필들이 또 이제 엄청 또 뒤섞일 텐데,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 또 축제까지 이거 어떻게 현장 분위기를 잡아가야 될지 참 곤란한 상황인데, 여튼지 간에 현장 분위기를 좀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서울에 10개, 부산에 7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서울은 조금 빠르게 준비했어요. 2경주와 9경주. 이 2개 경주를 준비했고, 부산은 3경주와 7경주, 이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 말 이름이 어마무시한 놈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오스예요. 카오스는 그리스 용어죠. 혼돈의 카오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카오스가 출전했는데, 예전에 이제 부산에도 카오스가 있었는데, 저 말 탈 때 이 카오스라는 말이 직전 데뷔전을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을 출발함에도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끝걸음이 좀 살짝 좀 다만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주고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왕별로 팔리죠. 상태는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게 외곽의 오라토리움. 그러니까 오라토리움도 카오스하고 마찬가지로, 오라토리움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디 어느 종교의 그 이슬람인가요? 라틴? 어느 쪽인지 아무튼 좀 잘 모릅니다만은 그 기도하는 거러기를 오라토리움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마리 말 이름도 좀 외국에서 따온 말 이름들. 근데 이 두 마리가 또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오라토리움 같은 경우도 데뷔전인데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이 상당히 좀 괜찮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오스가 직전에 발걸음이 괜찮았는데 외곽 11번 출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5번으로 좋아져서 좋기는 한데, 얘 역시도 오라토리움 역시도 지금 게이트 조건이 11번.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 출발은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버거움이 좀 남아있을 수 있고, 안쪽에서는 이번 카우보이 퀸이 권중석 기수 기승으로 또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퀸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제 따라가면서 탄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다가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일단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보다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앞서 있고, 또 그 와중에서 카오스가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행 가가지고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일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5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 러쉬 와일드입니다. 데뷔전부터 우승을 아주 가볍게 해냈고, 이번에도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서승훈 기수로 또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인기 마필들은 다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 제가 보고 있는 메인 승부의 축마 노리고 있는 마필 6번 닥터캐리입니다. 승급전 치르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왜 제가 얘를 보고 있느냐, 얘는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좀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번 닥터캐리를 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12번으로 주력 한방 해주시고 5경주 메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3일 금요일 부산 5경주였죠. 메인 승부처. 제가 이효식 기수의 닥터캐리, 그리고 서승훈 기수의 이 러쉬 와일드, 이 두 마리. 제가 닥터캐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좀 변화된 발걸음. 근데 해당 경주에서 이효식 기수가 잘 타지는 못했어요. 좀 말을 잘 못 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좋아지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말이 알아서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닥터캐리는 연투가 가능하다. 제가 아주 좋은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배당을 한 방으로 잡아냈죠. 22.9배. 그리고 쌍승식은 제가 닥터캐리 놓고 때렸으니까 쌍승식은 53.5배가 나왔는데 아주 53.5배를 한 방으로 때린 거는 좀 괜찮은 성적이었죠.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제가 메인 승부를 이렇게 적중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바로 빠르게 준비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딱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부산 메인과 같은 맥락의 경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인기 마필들 괜찮습니다. 자, 4번 파이브스타, 자, 그리고 9번 킹 스파이시, 여기에 10번 프리메로까지 3마리가 팔려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은 다 괜찮아요. 특별하게 안 좋은 발걸음이거나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아니에요. 다 괜찮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괜찮은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의 성적이 지금 밑에 있다가 위로 한 번씩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팔려주는 거죠. 인기마로 팔려주는데, 지금 밑에 성적은 바닥으로 깔려 있지만, 얘가 지금 컨디션이 부쩍 좋아지고 말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복병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제가 좀 빠르기는 한데, 승부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일 일요일은 서울이 약간 좀 인기마 접전 경주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부를 잡기가 좀 까다로웠었는데, 이 경주,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시작하는데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안 되는 상태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그 복병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가지고 제가, 중배당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일단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먼저 보이죠. 보이는 거는 먼저 보여요. 3번 빅토리아 축제. 다실바가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보이고, 그리고 4번 슈퍼히트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에 또 이성재 기수가 죽 쓰고 있다가 또 그거 한 마리는 잘 탔어요. 그래가지고 입상을 하면서 중배당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슈퍼히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필이 발걸음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뭐예요? 10번 다이아엑스입니다. 남정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마이너스 3kg 감량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빅토리아 축제도 좋고 슈퍼히트도 좋아졌지만 얘를 더 좋게 봅니다. 다이아엑스. 일단은 뭔가 더 좋아졌냐? 감량 조건을 뺄 수가 없겠죠. 감량 때문에 좋아졌고, 자, 두 번째로 슈퍼히트하고 다이아엑스하고 같이 뛰었었죠. 그때 반마신이었나요? 반마신의 격차로 조창욱 기수가
탔었단 말이죠. 다이엑스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남정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선입전개도 되고 감량 조건도 좋아졌고 마필도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인기마 3마리 중에서는 감량 조건 좋은 놈을 좀 더 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번 공주 좀 복병으로 봐야 될 마필은 저는 노던 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노던 퀸이라는 마필이 기본기가 그렇게 썩 뛰어난 말은 아닙니다. 네, 직전 경주보다 조금 조교 때 상태가 올라왔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아까 오프닝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이 지난주까지는 안쪽 주로가 좀 다소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보니까 안쪽 주로가 무겁지 않아요. 선입전개 가능하고 인코스에 출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최적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뭐 모든 조건이 딱 좋아서 여기에 말 상태까지 조금 좋아졌다. 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 1경주 인기 마필들도 좋은데 복병마 중에 좀 좋아진 마필 노던 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 참 능력 부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마장 전문 용어로 똥말 경주라고 그러죠. 똥말 경주라고 하는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안쪽에 라운더 멜몬트 이제 최범현 개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팔려요. 근데 얘가 뭐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도 아닌데, 얘가 이렇게 왕별로 팔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 마필들의 발걸음이 보잘것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 라운더 벨몬트 역시 뭐 여기서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겠고, 7번 학산대사라든지 그리고 안쪽에 3번 레드 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좀 팔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현장에 가면 이제 플라잉 라이언은 이제 출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10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최범현 기수가 이렇게 인기 마필을 타고 있을 때 이게 배당판이 막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벨먼트를 놓고 막 이게 10마리 이제 10마리가 팔리는데 10마리 중에 뭐 한 5구멍 6구멍이 막 10배 밑으로 다 뚫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깜빡이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깜빡이가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잘 골라서 찍어서 뭐 어떤 분들께서는 깜빡이를 뭐 3방 4방 다 부르기도 하시던데, 이게 좀 그거는 솔직히 맞춰도 돈이 안 되잖아요. 뭐 적중했다고 할 뿐인데 뭐 5발 밑으로 적중해봤자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제 현장에 가면 또 팔릴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밑밥을 깔아놓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복병인데 얘가 아예 안 팔리는, 현장에 가면 깜빡이로 뚫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복병인데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얘가 지금 플러스 4kg 뭐예요? 강등됐어요. 강등. 그러니까 지금 4등급에서 뛰고 있다가 하도 4등급에 못 뛰고 사료값도 못하고 하숙비도 못 내니까, 야, 너 내려가서 뛰어. 너 안 되겠어. 너 좀 실력 좀 밑으로 다운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4등급 마필이 지금 5등급 경주로 강등됐어요. 그런데 강등이 되면은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편성이 어때요? 덕말 편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플리트 파티가 의외로 좀 강등됐는데 발걸음이 없는 부진마지만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이 강등된 컴플리트 파티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서울하고 바통 터치를 받았어요. 서울도 이 전 경주 능력 부진 마필들이 아주 왕창 출전을 했었는데, 자, 이번 부산 2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마필이죠. 캐럿킹. 이 전에 뛸 때, 그러니까 직전 말고 3월 1일 경주 말고 그 전에 2월달 경주에 뛸 때, 그때 정말 이만큼 똥말 능력 부진 마필들의 경주였는데, 그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경주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조건 선행 쏘고 나가는 놈이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에 가는 놈이. 자, 근데 빠르게 나와서 그거를 말 입이 찢어지게 땡겨서 뒤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랜만에 고급 기술 한번 봤다. 입이 찢어질 것 같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전 경주 3월 1일 경주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제 나가가지고 선입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작전이 들어간 거죠, 그 전 경주에. 자, 그래서 이제 캐럿킹이 또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데, 참
뭐, 아무튼 뭐, 이 마방 자체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석세스데이입니다. 자, 석세스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보시면 조인권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메인 승부에도 제가 적중을 했어요. 이유식 기수가 잘 타서. 이유식 기수가 타서. 근데 맞춰서 1등을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와, 저렇게 타고 온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기수가 말을 개떡같이 탔어. 근데 왔어. 왜? 말이 좋으니까. 자, 이거 석세스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조인권 기수가 말은 개떡같이 탔어요. 근데 말이 왔어. 왜? 좋아졌으니까. 좋아졌으니까. 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가 편성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엄청 많이 팔려주고 있죠.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어요. 다른 마필들보다. 다른 마필들은 30점짜리인데 그나마 얘네들이 뭐 한 48점짜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뭐 굳이 여기에서 한 마리만 더 붙여가자, 또 한 방 때리기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한 마리만 더 붙여가자 그러면 다른 말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다실바가 이걸 타고 있어서 뭐 덥석 물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데뷔전 1400이고 그래서 얘를 물기보다는 저는 얘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기수인지라, 김동영 기수. 요 근래 김동영 기수가 언제 입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좀 하도 오래전에 들어와서. 근데 김동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하이레벨인데, 하이레벨이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끝걸음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편성에서는, 아직 그 두각을 보이지 못한 말, 기본기가 있으면 걔가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만 기본기가 없는 마필들이 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고 컨디션이 지금 괜찮은 놈, 그 놈이 잘 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놈을 찾아보니까 그냥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였던 놈 7번 하이레벨을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1300m로 펼쳐집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블루 콩코드, 그리고 로드 투 스타, 안쪽에서는 4번 블리스 스타, 뭐 스타가 많이 있는데, 자, 일단 콩코드 블루 같은 경우는 직전에 뛰었던 것만큼 뛰면 오죠, 여기서. 근데 이 CC웡, 지금 뺀질이 CC웡이 타고 있고, 저 로드 투 스타는 이역 기수. 그 이역 기수 제가 토요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부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지난주에 복귀전을 치르고 몸이 다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두각을 좀 볼 수 있는 기수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로드 투 스타도 직전에 조재료 기수였죠. 조재료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수 변경으로 발걸음에 좀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지금 조재료 기수가 직전에 로드 투 스타를 탔는데, 자, 이번에는 블리스 스타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출발에. 블리스 스타도 뭐 기본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좋아요. 얘는 기본 스타트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가 다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놈이 럭키 써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은 다소 올랐어요. 그러니까 54.5인데 직전에 너무 이제 가볍게 달아가지고 권중석 기수였나요? 권중석 기수가 수습 기수가 타니까 감량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올라오니까 54.5지 이게 정상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겁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고, 럭키 써니가 괜찮은데, 자, 문제는 뭐냐? 임기원 기수.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장 분위기를 좀 보고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현장 분위기가 뭐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말을 좀 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뭐 말이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었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다. 일단 인기마 필들은 괜찮은데, 자, 그 중에 인기마 말고 좀 돈이 되는 놈 중에 눈에 보이는 놈, 럭키 써니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부산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왜 준메인을 선정을 했느냐? 일단은 인기 마필들 못 믿겠어요. 벙커버스터 한 마리 믿겠습니다. 벙커버스터. 얘는 뭐 뛰었던 발걸음이 있잖아요. 믿겠어요. 그리고 드림레이서, 석세스카우, 브리더 아레나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팔려줍니다. 특히나 이제 뭐 브리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뭐 목장에서 막 소스가 엄청 날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이런 말들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거 준비 잘 됐어? 근데 이제 대가리 까고 들어왔어. 그거는 좋은 거죠. 준비가 잘 됐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불이도 안 해놔도 여기서 또 팔려요. 그쵸.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유심히 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승부를 다 하고 싶죠. 뭐 기수들도 조교사들도 마방에서 상금을 벌어야 되고 승수를 쌓아야 되는데 승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칼을 갈아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숲을 잘 보고 편성을 갖다 들이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 거 말이 좋아졌어. 그건 알겠어. 근데 상대 마필들은 더 많이 좋아졌고 더군다나 또 이 편성에서 내가 지금 발주 번호도 그렇고 전개를 보아하니 이 말의 각질에 전개가 그렇게 썩 잘 나오는 편성이 아니야. 자, 그런데 말은 좋아졌다고 승부는 걸렸어. 그러면 가서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놈이 여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뭐 좋아진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승부를 걸 때 딱 그거를 아구를 맞춰서 딱 걸어줘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진 거지. 자, 그래서 불발탄이 한 2번 나갔습니다. 불발탄이.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장전이 잘 됐어요. 이번에 빵 쏘면은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승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부산 삼경주 뭐 한 30배 배당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 가도 15배에서 20배 그 정도 사이의 배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얘가 있잖아요. 벙커버스터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30배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빠져야지 30배가 들어가는 건데 얘가 빠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 배당을 보고서 한번 제가 준메인 승부처를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가볍게 좀 지나가야죠. 7번 머스킷 클리버 최범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장거리 1700m를 첫 도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그렇게 막 무뎌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경주 거리를 줄여서 1600. 괜찮은 발걸음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함성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글로벌 함성도 지금 1600을 뛰었던 마필이고, 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마필들에 비교해서 두 마리가 좀 앞서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 서울 5경주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5번 로드 투 에이스입니다. 다실바 기수. 로드 투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다가 이번에 5번 게이트로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려주고 있고 기수가 다실바고 여기에서는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9번 구글카인데 김동명 기수가 구글카 인기마예요. 얘는 근데 와야 오는 말인데 일단은 거세를 좀 했어요. 직전 경주를 마지막으로 1월 14일에 거세를 했는데 이 거세가 효과가 좀 잘 먹히면 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뜁니다. 근데 이제 거세가 안 먹히는 애들도 있긴 한데 거세 효과가 먹히는 애들은 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1번 플라잉 더 포드 감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고 있죠. 1번, 9번, 5번 이 세 마리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보시면 여러분 1번 로드 투 플라잉 더 포드처럼 감량을 가지고 있는 놈이 하나 더 있죠. 이 블랙 질주입니다. 송경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블랙 질주라는 말이 지금 감량이 5kg예요. 그리고 1200m 단거리 외곽 게이트 출발이고 오히려 단거리라고 그래서 어설픈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안쪽에 중간에 껴있으면 오히려 더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차라리 그냥 외곽 게이트에 있으면 흐름을 쭉 이렇게 안 막히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안쪽이 유리한 마필도 있지만 외곽이 유리한 마필도 있어요. 근데 이 블랙 질주 같은 경우에는 안쪽보다는 오히려 외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괜찮기는 한데 감량이 좀 워낙 좋아진 블랙 질주를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6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1700m인데 이번 경주도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 접전이죠. 자, 이번 경주 보시면 안쪽에 1번
캠프 데이비드예요. 프로큰 기수. 얘가 뭐 기본적인 사이즈가 뛰어난 말도 아니에요. 편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6번 블랙시대 김영근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데, 근데 블랙시대가 직전에 뛰었던 것만큼 여기서 뛴다. 자, 그럼 막 대차로 들어올 수 있어요. 뭐 한 5마신 이기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의 발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 가면 깜빡이로 팔려줄 그런 편성입니다. 두 마리 발걸음이 뭐 이번 경주 편성에서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쵸? 무시하지 못하는데, 자, 그렇다고 또 두 마리가 낼름 뭐 깜빡이가 쌀랑 들어오냐? 또 그런 경주가 또 몇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보여도 빵빵 터져요. 이상하게. 경마가 좀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놈이 터뜨릴 거냐고 보면 이놈이 아닐까 싶어요. 에펠탑. 권중석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데 얘도 발걸음은 없습니다. 말이 뛰는지 소가 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죠. 선행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중석 기수가 선행을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가지고 엄청 몰아 제껴도 나보다 더 빠른 놈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 말이 실수할 수도 있고 기수가 실수할 수도 있고, 선행을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확률은 다른 말들보다 높다. 하지만 얘가 선행을 가도 좋지만 선입을 서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차피 이제 선행 가서도 섰으니까 선입에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제 블랙시대가 김영근 기수가 막 밀고 나오면 그냥 보내주고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이 쏘고 나가면 5가 여기에 딱 자리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5가 뭐 앞에 갈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수들이 판단을 해서 갈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선행을 갔을 때 끝걸음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15초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계속 경합을 했으니까. 안 그래도 기본 자질이 좀 떨어지는 놈인데 그거를 힘을 앞에서 다 썼어요. 말들이 로보트가 아니잖아요. 로보트면은 처음에 그 힘을 끝까지 결승선 들어올 때까지 뛰겠지만, 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무단소흡을 할 수 있는 영양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무단소흡을 하는 구간을 나눠갖고 기수들이 적절히 써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직전에 당시 어땠어요? 앞에서 싸우다가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졌어. 그러니까 앞에서 썼던 그 힘을 꽉 잡아주고, 어차피 발걸음이 뛰어난 말이 없으니까 내 페이스를 잘 지키고 있다가 끝에 한 걸음만 딱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입전개 가능하고 장거리 경험도 있는 마필 에펠탑을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우선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중거리 1400m 경주인데 아리드래곤입니다. 아리드래곤이 직직전 경주에 이게 77주죠. 77주. 그러니까 77주라고 그러면 거의 뭐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휴양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복귀 전에 좋은 발걸음, 그리고 또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 연달아서 잘 뛰고 아리드래곤이 감량 1km. 그럼 이제 승급전이 뜁니다.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지만 일단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상태도 좋고 기본기가 워낙 지금 4번을 뛰면서 4번을 다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인정을 좀 해주겠고, 자, 여기 이제 이상한 마필들이 많이 팔리는데, 자, 플라이 투 더 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동철 기수가 기승해서 이제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으니까 얘가 복병 정도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복병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코리아 레이스 전문가들이 잡아놓은 마번이라서 복병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얘가 깜빡이 갑니다. 플라이 투 더 문이 깜빡이 가요. 2번. 그러니까 2번, 7번이 현장 깜빡이로 가요. 정동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깜빡이 간다. 야,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외곽의 11번 진주빛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빛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량 이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외곽 게이트 얘를 믿고 가기에도 무섭죠. 근데 현장에 가면 2번을 놓고 7번이 깜빡이, 11번이 두 번째 깜빡이로 팔려요. 자, 그리고 여기에 4번 윈드로즈까지 팔립니다. 그러니까 2번 놓고 7번, 11번, 4번 세 마리가 깜빡이 가는데 세 마리를 다 못 믿겠어요, 여기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말이니까요. 말들이 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보는 마필은 뭐냐면
얘가 보이더라고요. 퀸앤드 서브. 그러니까 퀸앤드 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직전에 신윤섭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나카인데, 금요일에 다나카 기수가 좀 기수 변경을 했죠. 어깨 아프다고 기수 변경했는데, 일요일은 탈지 아니면 이제 기수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수가 만약에 엉뚱깽뚱한 기수로 바뀐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좀 업그레이드된 기수로 바뀐다 그러면은 저는 좀 세게 노리려고 합니다. 일단 퀸앤드 서브가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편성을 워낙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퀸앤드 서브 자체도 기본기가 뭐 출중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편성이 잘 만났다, 상태가 괜찮더라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산 5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 퀸앤드 서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3 대상 경주인데, 일단 그레이드 3라서 상금은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게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 그러니까 지난 2025년도 그랑프리에 이 강풍마하고 클리넌하고 같이 들어왔죠. 제가 그때 그랑프리 경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클리논을 복병으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얘가 아직 어린데 뛰는 모습 자체가 엄청 힘으로 뛰는 놈이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 훨씬 유리하다. 선행 가서 한 바퀴 뺑 잡아 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3세 마필이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15주 만에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2000m. 경주 거리 줄여서. 근데 그때 당시에 조제로 기수가 이제 구마신을 줬어요. 클리넌한테. 아주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클리넌이 너무 쉽게 뛰어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제로 기수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지. 한번 자기가 그랑프리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그랑프리를 출전했던 두 마리가, 지금 1, 2차 걸었던 두 마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클리넌의 성장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클리넌이 15주 만에 나오잖아요. 근데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뭐냐면, 문현철 조교사가 그랑프리 끝나고 딱 3주만 마방에서 쉬었어요. 3주만 마방에서 쉬고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월달, 2월달, 그리고 지금 경주 뛸 때까지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안 쉬고. 그러니까 훈련 상태가 계속 이어졌어요. 말이 몸이 무겁지 않도록, 고장나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직전 경주 말이 기술을 싣고 왔던 스피드형, 그리고 석세스 백파도 그랑프리도 나가고 대상 경주도 우승했던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기 마필들이. 뭐라고 해도 일단 여기는 사이즈대로 가는 겁니다. 사이즈대로. 이렇게 사이즈대로 인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 인기 마필이라고 해봤자 보이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고 가볍게 좀 지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할게요. 부산 6경주입니다. 중거리 16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잘 뛰었던 마필이죠. 원더풀 존스.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원래 서승원 기수 기승이었죠. 근데 이 원더풀 존스라는 말이 11번 외곽 게이트, 뭐 9번, 뭐 7번 이렇게 계속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2번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게이트 조건 자체가 좋아졌고, 다실바 기수가 지금 안쪽 게이트 잡고 있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또 3번 즐거운 동행이죠. 즐거운 동행 같은 경우는 직전에 다나카 맞죠? 그러니까 다나카 기수가 탔을 때 제가 준메인에 놓고 때렸던 충마입니다. 적중을 한 방으로 만들어냈던 마필이고, 자, 그만큼 즐거운 동행이 직전 경주 편성도 좀 잘 만났거니와 발걸음도 좋았어요. 이번에도 상태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다나카 기수가 타고 있는 위대한 선택까지, 이 마필들이 이렇게 팔려주고 있죠. 세트로 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인데, 근데 이제 원더풀 존스라든지 즐거운 동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10번 언저리 뛰는 마필들이에요. 아직은 쌩쌩한 놈들이고, 위대한 선택은 지금 40번을 넘게 뛴 놈입니다. 이제 노령으로 접어들었죠. 자, 그래서 같이 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래도 땡글땡글한 놈들이 이기겠죠. 자, 그래서 원더풀 존스라든지 즐거운 동행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6경주도 크게 특별하게 복병을 볼 수가 없어서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5번 로열삭스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단독 선행이죠. 그러니까 독댕이라고 그러죠. 독댕. 혼자 편안하게 선행 갑니다. 자, 그러면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승급전에 뛰었던 발걸음 감안하면 로열삭스가 당연히 여기서는 왕별로 팔려줄 이유가 충분한 마필이죠. 팔려줄 마필이고, 안쪽에 1번 레베랑스 벤제리가 기승을 하고 있고, 4번 글로벌 킹덤 최범현 기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인기 마필들의 상태가 다 괜찮죠. 괜찮은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이 뭐냐, 우리한테 즐거움을 줬던 마필이죠. 이 7번 빌리언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리언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준메인에 놓고 때렸던 마필이잖아요. 중배당을 적중을 시켰던, 거의 30배 가까이 중배당을 적중을 시켰던, 그리고 연달아서 2번을 또 들어왔어요. 계속적으로 기쁨을 줬던 마필. 그러니까 제가 빌리언보이를 놓고 때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조재르 기수가 탔을 때 놓고 때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조재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체구가 괜찮잖아요. 직전에 뛸 때 507kg였단 말이죠. 507kg짜리 말이기 때문에 57.5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재르 기수하고 손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직전 2번이 뽀록이 아니고, 말씀드렸죠. 조찬훈이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현장에 가면은 조금 다른 말들보다 덜 팔리겠죠. 한 10배 언저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저는 좀 더 세게 노리고 싶어요. 이번 경주까지 이 빌리언보이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오늘 준비한 부산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다실바죠. 다실바 운주가이. 자, 그리고 금화거티 박재희 기수, 이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어요. 그쵸? 목 차이로 접전.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안쪽에 3번 판타스틱 필드, 남정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판타스틱 필드까지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마필들이 지금 3번, 4번, 5번, 6번 이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란 말이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자, 끌고 있는데, 운주가이하고 금화거티는 직전에 같이 뛰면서 이미 발걸음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 이번 경주 2등급의 장거리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거를 메인으로 잡았느냐면, 운주가이하고 금화거티한테 지금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왜?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만큼 뛸 거니까. 그만큼 뛰겠죠. 그만큼 뛸 거야. 그런데 직전에 지금 계속해서 전개가 꼬이면서 못 뛰었던 놈이 전개가 얘네들처럼 잘 풀리면 얘네들보다 더 잘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잡아본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말이라는 게 이게 잘 뛰려고 그러면 마필의 각질이 있어요. 각질이. 말들 성격에 따라서 그거를 잘 요리를 해주고 잘 풀어줘야지 말들이 잘 뛸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건데, 일단 그게 안 됐어. 자, 그게 안 되면은 무슨 뭐 컨디션이 좋고 기수가 잘 타고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그간에 좀 전개도 꼬이고 뭐 막 좀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이 이번에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전개까지 잘 풀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 전개가 잘 풀려진다는 거는 발주 번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이번에 여기서는 딱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7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 부산에 이어서 서울에 바로 메인 경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왜 제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느냐, 부산 7경주 메인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인기마도 6번 누리천왕 이수광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케이플파워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7번 레전드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플파워라든지 누리천왕 레전드와이가 직전에 이제 뛰었던 발걸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같이 뛰었잖아요. 케이파워프라고 누리천왕하고 직전에 같이 뛰었잖아요. 부산하고 똑같아요. 부산도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서울도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똑같은 패턴인데 제가 잡은 이유까지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발걸음 괜찮아, 얘도 발걸음 괜찮아, 오케이.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좀 경주가 잘 안 풀렸던 놈인데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얘가 엄청 딱 뛰기 좋은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개가 꼬일 일이 없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컨디션도 직전에 비교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더라. 기수도 좋더라.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좋아진, 그러니까 부산 7경주도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 지금 서울 9경주 메인하고 부산 7경주 메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개도 우연치 않게 두 마리가 거의 엇비슷한 전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7경주 먹고 서울 7경주 묶고 더블로 가. 이게 한번 딱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서울 9경주까지 제가 메인으로 좀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드리머 위주가 지금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인철 기수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스타트를 딱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는 걸 보면 10번 탔을 때 한 번 정도 선행을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후미권에 있어요. 그것도 중위권도 아니고 거의 후미권에 있어요. 추임을 좀 좋아하는 그런 기수인데 스타트에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뒤로 빠져서 추임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기수인데 드리머 위주가, 그러니까 선입을 가야 되는 마필들, 제가 우인철 기수를 놓고 몇 번 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난 게 이 선임마들이 문제더라고요. 선임마들. 안쪽 게이트 출발하는 선임마를 탔을 때 우인철 기수가 잡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가 올라오다가 3, 4차 오다 끝나는 경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마다 우인철 기수 놓고 해서 피를 봐가지고 아주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을 하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드리머 위주의 각질과 말의 각질과 기수의 각질이 오케이. 추입해야 되는 말이고 우인철 기수도 추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마필은 당연히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장출 기수의 위고하입니다. 원래 이 위고하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죠. 이제 곧 조교사가 되겠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휴양을 가서 15주 동안 공백기를 가지고 감량 조건이 있으니까 공백을 가지고 승급전이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도 있어 승급전이야 그러면은 좀 거르고 가는 게 맞는데 얘가 또 선행이에요. 선행 가는 말을 지금 서울 경마에서 선행 가는 말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똥말 아닌 이상해야 선행 가면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서 이제 일단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이비 캡틴이 팔리는 거죠.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네이비 캡틴. 그 네이비 캡틴도 휴양 갔다 왔잖아요. 5개월 동안 휴양을 갔다 와서 정상주기 돌아왔다. 지금 빠르게 이제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게 빠르게 출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야, 여기에서 뭔가 배당을 좀 내면서 10배 이상 뭘 이렇게 터트려 줄 놈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라서 뭔가 좀 하나가 튀어나올 것도 같은데 그러기에는 일단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녹록지가 않아서, 자, 여기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좀 뭔가 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발걸음들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보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놈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 역시 뭐 주로 상태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제가 좀 현장에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그러면 크게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의 경주 그리고 부산의 7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아직 뭐 주로 자체를 제가 토요 경마를 하기 전이라서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토요 경마 끝나고 일요 경마를 할 때쯤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가운데 경마가 진행이 되지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경마를 하시든지 이기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3월 3주차 경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